탐정방송 임명수 대표입니다. 현장 근무 중입니다. 뉴스를 보니까 신당역 살인사건 여러분 아시죠? 전주환 사건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스토킹 처벌법이 이제 발효돼서 스토킹 보복살인입니다. 살인도 있고 보복살인도 있는데 보복살인이 형량이 더 셉니다. 이른바 신당역 살인사건으로 알려져 있는 피의자 전주환이가 지난달 1심에서 징역 40년형을 선고받았어요. 올해 9월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 영무원 A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죠.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A씨에게 구애를 해요. 교제를 강요합니다. 아니 싫다고 하면 안 만나야 되는데 강요를 하는 거예요. 스토킹 처벌법은 어쨌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2회 이상 반복적으로 그러한 그 법에 규율된 그런 행위를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법이죠.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그냥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뭐 그런 말도 있었고, 쫓아다니고 해봐야 뭐 사랑해서 그런다라든지 또는 그냥 킥해봐야 과태료 뭐 그렇게 처벌이 됐던 건데, 워낙 이런 사건들이나 피해자들이 많이 나오니까 스토킹 처벌법까지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지속적으로 A씨에게 규제를 강요하며 수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스토킹했고, 수년에 걸쳐서 이후 피해자가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재판에 넘겨져서 징역 9년을 구형을 받아요. 즉 피해자가 신고를 하니까 몇 년 동안 계속 구애를 하니까 신고를 해서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9년을 구형을 받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앙심을 품고 A씨를 신당역 여자 화장실까지 쫓아가서 살해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보복살인으로 징역 40년형을 선고를 받았는데 항소합니다.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 징역 40년도 너무 무겁다라며 항소를 합니다. 검찰이나 경찰은 어쨌든 간에 공공재란 말이에요. 공권력이라는 거는 나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경찰이 아니다. 국민 모두를 위해 존재하는 경찰이다. 모두의 것은 아무의 것도 아니다라는 말도 있어요. 경찰이라는 거 공공재니까 내가 필요할 때 경찰력을 내가 사유재처럼 쓸 수만 없다라는 거죠. 경찰의 조직이 있으면 경찰의 조직에서 경호나 경비 쪽에 민간 영역으로 빠져나와 있는 게 일반 경호회사, 경비회사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수사나 사이버 조사나 이런 관련된 부분이 이제 탐정의 영역으로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탐정과 경호, 경비는 하나의 이렇게 세트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KCI는 탐정협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KCI 한국경호경비협회를 만들었죠. 그래서 경호원 또 양질의 경호원과 경비 인력을 가지고 있어요. 개인 경호, VIP 경호 뭐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을 보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스마트워치를 지급한다든지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래도 이런 범죄가 일어나고 자꾸 피해자가 발생을 하니까 스토킹 처벌법도 만든 거는 맞아요. 근데 법학자들이 이런 말들을 합니다. 법이 강화될수록 범죄는 강화된다. 법이 강화되는 이유는 또 그럼 뭘까요? 범죄가 강해지니까 법이 강화되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법이 강화되면 또 그에 맞게 범죄도 흉폭화되고 강화된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공공의 경찰권이나 공공 서비스에 관련된 것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가드 역할을 하지만 내 몸은 내가 지킨다. 이전에 제가 뭐 작년 재작년에 사건들을 다루면서 기본적인 개인적인 이 사적인 어떤 경호 개념, 내 몸은 내가 지켜야 된다, 범죄로부터,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사적으로 이런 보복살인을 벌일 때는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되냐? 사회가 굉장히 복잡해지죠. 복잡해지고 또라이도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공공의 어떤 공권력으로 따라갈 수 없는 사적 자치의 분야가 점점 더 생기는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정말 선진화가 되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맞춰서 범죄는 계속해서 더욱 잔인하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경찰이나 공권력에 의지하는 것뿐만 아니고 내 몸은 내가 지켜야 된다는 어떤 그런 의지도 매우 중요하고, 또 우리가 봤을 때 좀 애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 우리가 귀인을 만나는 것도 좋지만 도라이를 만나지 않는 것도 참 그러한 복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경호나 경비나 이런 분야가 시장이 많이 발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비용이 어느 정도 들더라도 그러한 서비스를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제 탐정 업무를 하면서 현장에서 뭐 저희 이제 가드도 뭐 보호나 이런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우리 이제 탐정들도 이런 이제 호신용품을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이런 뭐 경찰관들이 총을 항상 소지하고 다니고 뭐 경보 장비를 갖고 다니지만 쓸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런 어떤 삼단봉이나 이런 걸 갖고는 다닙니다. 쓸 일은 사실 없지만 탐정이 이런 자기 어떤 호신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 또 이제 탐정뿐만 아니고 경호 경비까지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3단봉인데 이렇게 펼쳐져가지고 이렇게 이제 호신용으로 가지고 다니고요. 여러분들한테 이런 걸 가지고 다니기를 이제 요청하는 거예요. 비단 탐정이나 경호원, 뭐 경호경비 업무를 하는 사람뿐만 아니고 이제는 일반인들도 호신용품을 갖고 다녀야 된다. 자, 요거 한 개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게 이제 제가 소지하고 다니는 전기충격기인데, 이게 이제 범죄 용도로 쓰이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범죄 용도로 쓰이진 않지만 이제 가까운 사람이 우리가 언제 어느 날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호신용품을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 버튼을 딱 누르면 이런 이제 가시적인 예방 효과도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제 뚜껑을 열고 이런 전기충격기를 쓰면 사람이 기절을 하겠죠. 기절을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냥 가시적인 효과만으로도 범죄를 퇴치할 수 있는 그러한 효과가 있으니까 여성분들도 꼭 좀 가지고 다니시고 뭐 이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신변보호는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된다. 나는 내 삶을 살고 내 인생을 살고 내 비즈니스를 열심히 살면 그만이다. 이러한 치안이나 이런 거는 경찰이 다 지켜준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건 2차적인 거고 1차적인 거는 우리가 미국의 아메리칸 대륙에서 자기 총을 갖고 다니던 시절처럼 아주 굉장히 복잡해지고 이런 시대가 펼쳐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호회사 뭐 이런 회사도 필요하면은 활용을 하시고, 우리 KCI 같이 활용을 하시고, 또 지금 제가 보여드린 장구 같은 거를 소지를 하셔가지고 반드시 신변보호를 이렇게 가지고 다니셨으면, 신변보호에 만전을 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계속 이어서 현장 잠복 활동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병수 대표였습니다.